오늘은요, 9월 7일이고요. 9월 맞죠? 9월 7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합니다. 옥구현아님, 폭군도마뱀님, 치토스님, 염자님, 도도왕비님, 천지인님, 느띠나무님 어서 오세요.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도 한번 보죠.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정상헌님, 드림은 해피님, 해피정님, 꿀벌 오소리님, 여종성님, 윤영숙님, 정한님, KBS 9895님, 이용수님, 이영란님, 바다님, 원태호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짱순이님, 부자 마덜님, 상위 10%님, 해바라기님 어서 오시고요. 졸졸졸님, 군기 들었네? 네, 오늘 체크하려고 했더니, 네. 그랬어요. 네. 해바라기님, 어서오세요. 중국 비료 수출 금지. 자, 이제 비료 관련주들 또 시간의 상한가인데, 이거 제법 잘 갈 수 있겠죠? 기다려 보자고요. 여의도 가자님, 어서오시고요. 네, 순댓국에 소주. 지금, 순댓국에 소주, 먹방, 먹으면서 방송 들으시는 거 있는 거예요? 네. 상상 이상으로님, 얼음골님, 동권님, 대제비제이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 오빠님 반갑습니다. 로사님 어서 오시고요. 박홍수님 어서 오세요. 도채호님, 조시컨님, 그리고요 현일꿈님, 존중님, 동신님, 또 송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행복한 부자님, 성환 아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또, 행복한 공간님도 어서오세요. 빨강망토님, 어서오세요. 한호아님, 오노노님, 반갑습니다. 파랑새님,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좀 많으신 것 같다, 그죠? 어디요? 네. 그 다음에, 건강한 미래님, 초록별님, 바라밀님, 김양숙님, 어서오세요. 네. 만골드님도 어서오시고요. 연아리님,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양봉업자 팜스톡님, 패밀리 피싱님, 장구라고? 장구면 너무 단정해 보이는데. 알았어요. 네. 이 좀 답답해 보이지 않아, 이러면? 옷이 이상한가? 예,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초승달빛 바다님,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또. 따스한님, HWI님, 박경옥님, 한송이님, 은혜님, 어썸리치님, 김선희님, 청산유선님, 이나님,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요, 초록공간님, 애니타임님, 애니타임님. 오랜만에, 네, 다시 가요. 다시 가. 소스님, 긍정의권님, 어서오세요. 유튜버가 더 낫지 않아요? 네. 아무튼요, 네. 저희 또 야성미를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셔츠 단추를 단거, 이러면 안 되는데. 곰돌이 푸님 어서오세요. 네. 자, 오케이. 네, 시작하도록 하죠. 출석이 좀 길었어요. 출석만 지금 몇 번째 부른 거예요. 네. 긍정의꽃님도 어서 오시고요. 레드골드님 반갑습니다. 소스님, 초록공간님도 네 어서 오세요. 네, 다들 어서 오세요. 네, 미루님도 어서 오시고요. 참 이러다 우통 벗고 하는 수가 있어. 이렇게 걷어서 네 이렇게 네 이게 벗는 수가 있어. 네, 잘합시다. 네. 자, 무더블리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좀 내렸죠. 자, 이거 우리가 주 초반에 이야기 해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변화에 대한 포인트들은 이제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가는 거는 사실 그냥 하루하루 그런 부분의 대응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그래서 포지션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 어떤 이벤트들이 남아있고, 또 거기에 맞는 재료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 재료들을 버무렸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물론 맞을지 틀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예측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물론 지금은 대응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뭐 올라가도 안 팔고 내려가도 안 팔잖아요. 그죠? 내려가도 파는 분이 계세요? 네. 주가 내려갔다고 파시는 분 계세요? 그냥 좀 기분 나쁠 뿐이고 지루할 뿐이지 이게 뭐 꼭 딱히 그러지 않아요.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요. 이거 보시면 3개월째 횡보예요. 네. 3개월째 횡보입니다.
3개월째 횡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개월 동안 90일 동안 뭘 했느냐? 제자리 걸음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루하죠.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면 아, 그만할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려칠까? 네. 팔아 삐까? 네. 싹 팔고 싹 밀고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한번 퉁 떨어지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확 올라오죠. 그래서 사람이 비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돼요? 지나온 길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만 보면 돼요. 똑같아요. 계속 그러는 겁니다. 3개월 전에도 우리는 3,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보고 가는 거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5,000포인트, 10,000포인트를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고속버스가 중간에 휘잉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목적지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스타코믹스 그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오늘 또 준비를 하고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펼치세요. 교과서. 예? 교과서 어디 갔어? 나는 여기 있으니까. 자, 이거예요. 어떤 생각 들어요? 오이씨, 버스가 왜 이상하게 가는 거야? 이런, 씨. 네. 왜? 그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버스가 막 가다가 잘 가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그랬더니 여기 잘생긴 애가 하나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걱정 말고, 그냥 타고 가, 이씨. 막 그러잖아요. 네? 걱정 말고 타고 가, 네. 걱정 말고 타고 가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택시 타도 안 돼요. 어차피 도로는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더라도 도로를 따라가지 택시라고 뭐 인도로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제가 볼빨간 사춘기라 그랬습니다. 네, 해. 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지.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요즘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인도로 많이 가셔서 정말 위험하던데. 그럼 안 되지. 택시를 타도 마찬가지. 그 길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 따라 갈 수밖에. 많이 올라온 애들은 내려오는 길로 가는 거고, 밑에 처박힌 애들은 위로 올라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무엇이다? 네. 시장은 무엇이다? 올라가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응?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내려간다고 해서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목적지 어디예요? 5,000포인트입니까? 10,000포인트입니까? 바뀌었어요? 아, 이제는 시장이 5,000포인트 이상 못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10,000포인트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가 목적지예요, 여기가.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차트에 대한 내용이지만, 네. 우리가 이 책에 보면 다 있어. 책에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코스래요. 누가 그랬어? 가이드분이. 네? 가이드가. 뒤에서 그냥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막. 네?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우와, 신나요. 막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왜 신나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코스라니까요. 결과적으로 내 목적지는 저기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저기가 목적지니까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려갔다 올라가자. 네, 이거라고. 결국 참다 못 참고 파는 사람들, 결국에는 못 견디고 파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걸음을 주는 거예요. 걸음을 이렇게 막 주면서 네, 이거 쑥쑥 먹고 크세요. 그런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잡아먹고 시장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장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하지만 하지만 네, 우리는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 뭐 피와 고름 이런 거 뭐 했다 좋아. 그거 이렇게 해가 버무려 가지고 걸음으로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나무는 쑥쑥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장일수록 우리가 쳐다봐야 돼요. 내려가고 있는 동안은 내려가는 길을 보죠. 우리는
등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등산할 때 보면 산이 계속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봉우리 하나 넘어가면요. 한참 올라갔다가 한참 또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려가는 길이라 정말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욕을 좀 합니다. 에이씨, 부럴 거 그냥 뭐 달라고 또 기어 다시 올라가고 뭐 달라고 내려가는 거야! 막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내려간다고요. 산이라는 게 그래요. 봉우리가 여러 개 있어요. 능선 넘어가려면 하나 넘어가죠. 또 기어 내려가. 아, 내려갈 때는 좀 이게 내려가니까 기분 좋아가 아니야. 왜냐면 정상에서 내려갈 때가 기분이 좋은 거지. 이게 가야 될 봉우리가 저렇게 많은데 이 내려가면 기분 나빠요. 하지만 글로 가기 위해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줘야 된단 말이지. 구봉산에 가보셨어요? 구봉산? 8봉까지는 괜찮은데, 네. 8봉에서 한참 내려가요. 그 다음에 구봉, 그 마지막 봉우리, 9번째 봉우리 올라갈 때 뒤집니다. 뒤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 그런 거, 어쨌든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갈 수도 있잖아. 내려갈 때는 기분이 나빠요. 에이, 막 그냥 기분 나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갈 거 뭐 달라고 내려가냐? 에이, 짜증나. 그게 지금의 시장이에요. 그냥 뭐다? 지루하고 답답하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뭡니까? 쉬고 들어간다. 각설이야, 각설이. 돈 좀 주쇼.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작년에 오더니 또 왔구만, 이 새끼. 그러면서 얘라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래서 이걸 주는, 예? 지폐를 갖다 던져줬어요. 지폐? 네. 뭐예요?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내려갔던 것은 다시 올라가고요. 올라갔던 것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정없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반도체라든지 지금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열심히 들고 가시고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을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주시고 더 사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월급 종목도 네 이제 이번 주말에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종목 진단 이번 주말에 종목 진단 하나만 해드리고요. 월급 종목으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월급 종목도 이번에는 추가 매수로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는 거 말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아이씨 그리고 많은 게 아니야. 결과적으로는요. 뭐 이렇게 계속 많냐.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포지션까지 내가 가지고 가고 들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시고 새로운 주기, 새로운 상황, 새로운 흐름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들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겠지만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여기 그냥 작년 올 연초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어. 올 연초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보다 계좌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네?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좋아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고 있는겨. 네. 가고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 수없이 많은 이런 조정 국면들, 이런 지저분한 공간들이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남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야.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좋아졌어요. 이미 좋아졌어. 근데 왜 불만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미 좋아졌는데 왜 불만일까? 사람들이 풍족해지게 살면서 욕심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요, 밥을 못 먹었잖아. 아니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밥 굶는 애들 많았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점심시간 때 수도가에 나가가지고 수돗물로 배 채운 애들 많았어. 아니지,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고, 네,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네. 연식 오래되신 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만 하더라도, 네, 그랬어요. 집에 연탄 이렇게, 겨울 되면은 지금쯤이면 연탄 사야지. 네, 연탄 이렇게 그득그득 싸놓고, 2,000장이요, 3,000장이요, 이렇게 싸놓고, 네, 그랬던 시절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다고 먹고 사는 게. 근데 지금은 사실 굶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쌀이 없어요? 우리 집에 쌀 떨어진 건 맞다. 우리 집 같은 경우 빼고, 우리 집 빼고, 네? 우리 집만 빼고, 쌀 떨어진 집 있어요, 지금? 쌀이 없어갖고 밥을 못 먹는다. 네? 연탄은 고기 구워 먹는 거 아니냐고. 코봐. 고기 구워 먹는 것도 맞아요. 네. 지금은 그런 걸로만 쓰잖아요. 누가 연탄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연탄불 집어넣고서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뭐 머리 띵해서 막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8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아침에 겨울철만 되면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일가족 사망 뭐 이런 뉴스 되게 많았어. 네? 몇십 연탄가스 안 먹으면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밥 굽는 사람이 없어. 밥 굽는 사람이 없으니까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해요. 왜 고기 반찬이 안 올라왔냐? 왜 풀떼기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곤로도 있잖아, 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기름 붓고 심지 갈고, 네. 곤로에다가 올려놓고 옛날 가스레인지가 어딨어? 곤로 썼지, 곤로. 딱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시절에는요, 뭐 해외여행 이런 거 말도 못했고요. 네, 비행기 타보면 부자였어. 근데 그런 시절 생각해봐요.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그때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풍족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잘 살고 있냐고. 밥 굶어요? 오늘 하루 종일 고기 하나도 못 먹어본 분. 오늘 고기 하나도 못 먹었다. 그런 분 있어요? 고기는 먹잖아. 뭐가 됐든지 간에 고기를 먹는다고요. 반찬으로 고기가 나와. 그거라고. 안 먹은 거 말고 못 먹은 거요.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다. 아, 참나. 알았어요. 네. 그거는 주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요. 자꾸 이제 뭔가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욕심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덩어리들이 커지는 거야. 그게 당연히 맞는 거긴 합니다. 맞는 거기는 한데, 불평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렇다고 뭐 저기 새마을 운동하던 시절 야 라떼는 말이야 밥도 굶고 다녔어 그러면서 뭐 요즘 애들한테 밥 남기지 말라고 그런 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들었고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점을 불만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냥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아니 불과 옛날도 아니야 이게 뭐 그냥 연초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요. 네? 올해 시작했을 때 올해 우리가 주식 딱 시작했을 때, 자, 1월 달에요. 자,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1월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때 비교해봐요. 그때보다 주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손해보신 분이 있어요? 계좌는 무조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되고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느냐. 연초에는 누가 그랬어요? 2차 전지였죠. 에코프로가. 이제는 에코프로가 힘이 많이 빠졌나 보더라. 네. 100만 원은 지켰더라고요. 근데 106만 원이던데 위험해졌어.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네. 위험해요. 이거는 지금 여기 이거 깨지면 안 되거든요. 깨지면 안 되는데 위험해요. 다음번 지지라인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지라인이 25만 원에 있어. 에이씨 뭐 가까운 데 있네요가 아니야. 잘 생각해 봐요. 여기서 매수했지. 50만 원에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고? 네. 반토막이야. 순식간에요. 반토막이 난다고. 근데 여기서 내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런 데서 사가지고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요, 뭐 좀 내려와도 난 버틸 거야.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근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여기서 산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지. 이런 사람들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이제 또 조금 그런 모습이에요. 2년 전에 여기도 당연히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어이없는
스토리고요. 원래 여기서 조정을 받았어야지. 왜냐면 여기서도 약간 고평가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증가하는 것을 뭐 그래 인정하자. 5년 후에 거 인정하자. 10년 후에 거 인정하자 했을 때 요 정도까지 와.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슈퍼 오버슈팅이라 봐야죠. 난 여기서부터도 별로였어요. 네.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도. 이미 10배 올랐는데 여기서 뭐 더 많이 이거는 사실 이거 뭐 50배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에코프로는 100배 올라갔고요. 이걸 욕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놈이 이제 연초에 주도주였어요. 3월 달까지요. 3월 달까지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나왔지? 그래서 무엇이 나왔어요? 3월 달에 개인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 삼성전자를 팔아서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이게 3월 달부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돼요. 이게 뭐예요? 로테이션.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 돌아간다는 얘기죠. 계속 도는 거야. 주도주 또는 시장의 주도 업종 이런 것들의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변화의 주인공이 누구야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약간 뭐라 그럴까? 강물이 바다로 갈 때 이게 강물이고요. 이게 바다요. 여기가 이제 같이 섞이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민물고기도 살고 바닷고기도 같이 살죠. 네. 같이 산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강물이에요. 여기는 바닷물이고요. 여기는 섞이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살고 저놈도 살아. 근데 강물이 계속 가가지고 여기를 통과해서 이리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바닷물도 마찬가지로 여기 넘어가가지고 위로 올라오게 되면 잠수가 강물이 되는 거고요. 이 구간에 있을 때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다인지 강인지 잘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물론 그만큼 뭐가 많아요? 아주 풍부하겠지. 뭐가? 풍부하다고. 뭐가 풍부해요? 어종이 풍부하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 저런 데 가서 낚시하시면 민물고기도 잡고 바닷고기도 잡고 좋겠죠. 혼란의 시기입니다. 대혼돈의 카오스. 네, 혼란의 시기예요. 이 혼란의 시기에 뭐라고? 먹을 게 많다. 네? 강에 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바다에 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기가 바로 어종이 풍부한 구간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이 뭐다고? 섞이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섞이는 구간. 이제 주도주였던 놈들이 한 방에 뒤지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한 번에 안 죽는다고 했지. 슬금슬금 네 빠질 듯 말 듯 빠질 듯 말 듯 빠질 듯 말 듯 그러면서 아주 그냥 애간장을 녹이면서 슬슬슬슬 그러면서 더 사라고 막 그러다가 그 결국에는 확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저런 위치가 됐을 때 주도주의 흐름이 바뀌어요. 네? 흐름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자 2차 전지가 떨어지면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수급이 이동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수급이 이동한다. 수급은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삼성전자 플러스가 났어요. 하이닉스도 플러스가 났어요. 또 뭐가 플러스가 났을까요? 현대차가 플러스가 났어요. 자 주도 업종은 세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자동차, 전기전자, 2차 전지. 끝! 그죠?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은 그거예요. 근데 이 위를 아우르고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고요. 이게 반도체, 네. 전기전자, 이게 2차 전지예요. 그 수급이 이쪽에 다 몰려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있느냐? AI가 등장, AI가. 짜잔, 나 원래부터 있었던 놈인데 숨겨진 회장님 같은 존재야. 예? 이놈이 계열사 회장 같은 놈이지. 얘네는 사장이고 얘는 회장 같은 존재예요. 짜잔 하고 등장했어요. 니들 요즘 왜 이래? 네? 자동차 니들 왜 이래? 반도체 니들 왜 이래가?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좀 도와줘? 앞에 AI가 다 붙여버립니다. AI가 붙여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다못해 헬스케어까지도 AI 갖다 붙여놨어요. AI가 없는 게 없어. 응? 이거 갖다 붙여준 거야. 나 AI 반도체라고 해, 이제부터. AI 자율주행이라고 해, 이제부터. AI 전기기차라고 해.
다 AI야. 다 인공지능이야. 그냥 전부 다 그냥 막. 근데 2차 전지한테는 안 붙여줬어요. AI 2차 전지 들어보셨어요? AI 양극재 들어봤어요? AI 리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그거 못 들어봤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너는 내가 미워해. 얘는 계열 분리가 된 건지 지 혼자 잘났다고 나간 거야. 너는 형제 다른 애들 안 보고 뭐 한 거냐? 얘가 지금 회장님이 썩난 거지. 네? 썩난겨. AI 양극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소재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AI라는 것은 뭔가를 가공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조합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진 건데 이런 것들은 원재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AI 와이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로봇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네. 요즘에 다 AI야, 그냥. 네, 다 AI입니다. 뭔가 이제 조합이 돼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나 혼자서만 있는 건 말고요.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AI 배터리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AI 양극재는 못 나옵니다. 원재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AI 배터리는 무엇이냐? 자, 인공지능을 탑재해가지고 배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방전이 되면은 뭐 지가 알아서 충전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뭐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다 AI예요, 다 AI. 아잉, 네, 아이. 근데 이 AI는 워낙 너무나 많은 곳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AI가 엮여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골라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2차 전지는 일단은 빼놓고요. 네. AI가 들어오면서 자, 새로운 시장의 탄생을 알립니다. 로봇이요. 로봇이요, 로봇. 네, 로봇. 로봇이 그거잖아요. 네. 휴머노이드. 나와서 네. 대화 상대만 있어도요. 사실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대화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경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좋다고. 이거 뭐 그 있잖아요. 지니입니까? 이거 시리 뭐예요 이게? 아리아. 티맵에 보면 아리아가 있잖아. 이거 해보셨어요? 핸드폰으로? 티맵에 아리아. 아리아를 어떻게 하든 뭐야 얘? 야, 아리아. 해놓고 이거 소리를 키워야 되겠네. 네, 해볼게요. 시끄러. 봐요. 아리아. 아재 개그 해줘. 하리의 개가 절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음. 정답은 사계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요. 아재 개그도 해주고요. 별의별 거 다 해줘요. 네. 뭐 가장 싼 주유소 찾아. 이게 인공지능이요. 근데 이거를 그 로봇 머리에다 심어버리면 이거 뭐가 돼요? 로봇가 되는 거지. 네. 이거 팀앱으로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총은 왕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좀 말을 좀 썰렁하게 해서 그렇긴 한데, 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이 AI가 새로운 주도 업종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원재료 쪽은요 한계점에 부딪힐 수가 있어. 근데 이 AI는 확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계점이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옛날엔 청진기로 이렇게 진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공명장치, MRI 또는 CT 이런 거 하다가 이제는 AI 헬스케어로 원격으로다가 그냥 여기다 팔찌만 차고 있으면 내 건강 상태를 다 병원에 보내준대. 내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119가 자동으로 알아서 온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요. 엄마다? 아빠다 반대말은 엄마다예요? 그런 건가요? 네. 아무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아주 좋겠더라고. 근데 로봇 같은 경우 있잖아, 로봇. 지금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예요? 로봇이잖아요. AI야. 근데 삼성이 AI, 로봇 산업을 왜 육성한다고 말했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사회잖아요. 인건비가. 근데 로봇 하나를 딱 갖다 들여놓으면 로봇 팔을 하나 갖다 놨어. 로봇도 아니야. 로봇 팔을 하나 갖다 놨어요.
이 로봇 발은 24시간 일을 한대야. 네? 사람은 일하다가 쉬어야지 되고 밥값도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전기만 갖다 꽂아 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24시간 무보수로 일을 해야.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런 것들이 일자리를 대체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식을 해야 돼요. 주식은 일자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주식이 직업이니까. 주가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온 세상에 다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아무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나중에 저걸 하는 거예요. 로봇이 못하는 사업이 없어. 우리가 커피 타주는 것도 옛날에는, 예? 오빠! 어떻게 해줘? 오빠는 둘둘셋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옛날엔 다방이 참 근데 인간적으로 좋았어. 그죠? 요즘에도 역전 앞에 가면 역전 다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 다방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은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줘? 네, 있었. 로봇을 만드는 사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로봇가 그런 거 조리도 다 해주지, 커피도 타주지, 요즘에는 뭐 다 해줘요. 그림도 그려주지, 네. 그림도 기가 막히게 그려요. 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운전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로봇가 사실 팔이 없다 뿐이지 핸들이 지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로봇가 운전하는 게 뭐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다 AI예요. 다 AI고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이 뭐다? 반도체고 센서고 다 그런 쪽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2차 전지가 암만 커지고 전기차가 암만 커지더라도요, 그 안에 다 AI가 들어가 버리면, 그 시장이 다 그걸로 포괄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AI가 아닌 산업은 주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화학업종이요? 뭐 전통적으로 이제 주기가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조차도 뭐가? 이 AI라는 것이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서 관련 종목들이에요. 무조건 AI가 붙어요. 요즘에 테마다 올라가는 거 보면 AI가 다 붙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지 돼요. AI 시장은 제가 그때 강연에 오신 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죠. 2030년까지 10배 올라간대잖아. 시장 규모가 10배 상승한대요. 근데 그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전 세계 반도체 판매량이 2.7%인가 7%인가요? 조금 늘어났대요. 반도체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응? AI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AI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까? 라고 하지만, 뭐, 여러분이 쓰시는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AI 인공지능이에요. 로봇이 배터리를 움직이는 거 맞아요. 배터리 움직이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그 로봇은, 실질적으로, 뭘까요? 뭔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충전 방전해야 되는 그 로봇 청소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네. 그렇게 비싼 배터리가 아닐 겁니다. 네. 자동차처럼 대단한 출력을 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대단한 출력을 좀 내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전기를 써서 공급을 해줘야지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통해서 얘가 엄청난 출력을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배터리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못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배터리하고 이런 배터리하고 또 달라요. 아니, 서빙 로봇한테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배터리 달아서 사라고 그러면 누가 서빙 로봇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로봇 청소기가요 청소를 잘해준대. 그래서 하나 살려고 했더니 배터리 가격만, 물론 배터리 가격도 로봇 청소기 더럽게 비싸요. 근데 배터리 가격만 한 5천만 원이래. 청소기는요 20만 원. 네, 그러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의자 설정은 되게 옛날부터 됐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공지능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업종의 변화, 업황의 변화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기존의 굴뚝 주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승하는데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뭔가 새로운 다른 걸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솔루션 쪽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개처럼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네이버 저는 없어요. 없지만, 네이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키트 나왔잖아요. 키트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테슬라 이렇게 부르면 오잖아, 내 앞에까지. 그게 키트지 뭐예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제 차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저것도 하고, 네. 하는 거예요. 요즘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레벨 3를 올해 안에 만들어내게 되면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더 많은 흐름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 이제 산에 딱 갔다 왔는데 땡볕이 엄청 더워. 그럴 때 그냥 시동 걸어놓고 에어컨 미리 켜놓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것도 다 인공지능이잖아요. 스마트가 붙어있어. 스마트. 똑똑하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왜 운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뭐 타고 다녀야 돼? 운전하지 않으면 손 몰고 다니셔야 되는 겁니까? 아,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용도에 맞고 가격에 맞는 배터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 요거 하나 판다. 자동차 배터리 하나 파는 거하고,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하나 파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2천만 원인데 이거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황들인 거죠. 이 로봇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보다도 뭐가 더 비싸냐면, 이 뇌하고 이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 구동하는 거, 이게 더 비쌀 거예요. 자동차는 배터리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AI를 이용한 어떤 솔루션, 이런 쪽으로 먼저 집중하세요.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지금은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하이닉스도 지금은 사실 굉장히 멋진 그런 AI의 핵심적인 종목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로 바뀌었어. 왜 그랬을까? 이날 바뀐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핵심 1등으로 바뀌었어요. 전날이 무슨 날입니까? 엔비디아 경산날이라고 봐야 되나요?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한 날. 네.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한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도 시장 점유율이 좋아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얼마나 물량이 딸렸으면 독점적으로 납품하던 하이닉스를 제끼고 삼성전자한테 니들 좀 만들어 줄래? 라고 했겠냔 말이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요, 지금 저기 오빠님의 BMW는요, 저거 버스, 메트로, 워크,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뭐 갑자기 벤츠가 왜 나와? 버스, 메트로, 걸어서, 네. 그거요. 네, 워킹. 에헤이. 아, 저 아리아한테 좀 더 배워야 되겠는데, 네. 아리아? BMW 뭔지 알려줘.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올 거란 말이요. 네. 근데 편하긴 한데, 네. 편하긴 하지. 확실히, 운전 안 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고속버스 타면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무인 자동차 나왔잖아요. 어느 역이지? 어느 역에서 무인 택시가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그 택시에 사람이 타면은 어디까지 가는지 목적지만 이렇게 입력해주면 지가 알아서 거기다 내려다 주고 다시 지는 알아서 돌아와서 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있잖아요, 요게. 운전자가 없어. 뭐 택시야. 그리고 여기 사람이 타잖아요. 그럼 여기다 목적지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가서 거기 내려줘요. 내려주고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다 와서 또 줄 서. 야, 근데 나는 무서울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지가 막 알아서 거리 돼가지고 후진해서 주차해주는 그런 자동차도 있잖아요. 그 자동 주차 기능 있는 거.
그거 이렇게 타고 있으면요, 핸들이 휙휙휙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너무 무서워. 받을까봐. 하늘나는 자동차도 나왔어요. 상용화가 아직 안 됐을 뿐이지. 지금 하늘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엄마? 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나왔다니까요. 하늘 나는 자동차도 나왔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상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상용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상용화가 되어야지만이. 약간 끊겼어. 네. 상용화가 되어야지만이,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게 막 우주선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자동차는 아직은 없고요. 네. 그냥 비슷하게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있어요. 헬리콥터처럼. 네. 그런 자동차들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첨단 산업이에요. 첨단 산업. 첨단 산업의 핵심은 AI고, 왜냐면 AI라는 것은 통제를 의미하며 통제요. 통제. 사람의 머리처럼 통제를 하는 거예요. 내 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머리가 통제하는 거잖아. 이게 AI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다가 AI, 모든 기계에 AI를 갖다 붙여버리게 되면 얘들이 통제 상황에 놓이게 돼요. 통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바뀌고 있는 중심에서 수혜가 되는 종목은 무엇인지, 이걸 보셔야지 돼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 하나의 건수만 따지더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것을 엔비디아가 충분히 소화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GPU를. 근데 수요가 늘어났네? 하이닉스한테 얘기했겠지, 당연히. 야, 니네 좀 더 만들 수 있겠냐?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네,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원래 하이닉스가 100만 개 만들고 있었어. 근데 여기는 엔비디아가, 아, 우리 수요가 좀 딸리는데 더 많이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한 200만 개 되겠니? 하이닉스가 당장은 무리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많이 만들어도 120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엔비디아가 뭐라 그래요? 그럼 80만 개 어디서 구하지? 삼성아, 니네가 만들 수 있겠니? 오케이. 내가 만들어줄게. 이거거든요. 하이닉스가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야, 우리 밥그릇 뺏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걸 다 소화하지 못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이 성추치킨 아주 잘 돼요. 통닭이 너무 잘 팔려. 그래갖고 막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500m씩 줄을 서요. 근데 내가 통닭이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다른 통닭집에 가보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통닭집 가서 주워가고 다른 통닭을 사 먹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그 여기가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잘 되죠. 그리고 얘도 장사가 잘 되죠. 에브리바디가 장사가 잘 되죠. 그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이쪽에서의 수요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팔아먹게 됐어.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야, 얘네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팔아주길 원한다. 수출 좀 많이 해달라고 하고 있다. 그 뭐 해야 돼요? 라인 하나 더 세워야 돼요. 공장 더 세워야죠, 공장. 공장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을. 그죠? 공장 세워야죠. 공장을 세워야 돼. 공장 세우려면 뭐가 되겠어요?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와야 되고, 이것이 투자요. 그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 또 많은 물량을 팔게 되겠죠. 지금은 공장 세 개를 가지고 있어. 이 세 개가 풀로 돌아왔는데도 이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해. 하나 더 만들어야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만들어지는 과정 동안은 뭐가 되느냐? 공급 부족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죠. 공급 부족 현상은 무엇을 유발을 시키느냐? 가격 인상을 유발시킵니다. 가격 인상이 유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배관 철강이 아니라 저런 예를 들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다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 설비. 부품주, 소부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부장이. 같이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생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장입니다. 철강은 근데 왜 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로테이션 잘 보셔야지 돼요. 이거는 큰 덩어리예요. 큰 덩어리. 시장이 움직이는 큰 덩어리요. 그래서 올 연초부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가시지만 또는 매수를 하고 계시지만 또 작년 연말부터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전에 사서 물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다리면 다 올라오고 더 많이 가고 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시장보다 더 빨리 올라갈까 봐 걱정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네 시장보다 더 낫네요. 시장보다 삼성전자 더 빨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땡큐지 뭐 어떻게 돼요? 땡큐죠. 삼성전자가 8만 원쯤 가야지만이 시장이 3,000포인트쯤 도착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7만 원에서 8만 원 가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 근데 얘가 쭉쭉쭉 올라간다고 해가지고요. 시장이 갑자기 3,000포인트 가지 못합니다. 많이 가야 2,700일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밑으로 깔아놓고 뭘 했어요? 종목들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세요.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밑에서 사는 겁니다. 올라가 있는 거 자꾸 쳐다봐봤자 걔네들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거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모든 종목을 다 볼 수 없잖아요. 네. 그 뭐 사시는 거면 아무렇게나 사셔야지. 그 다음에 좋은 소식 하나 있었죠. 경농. 네. 경농 말이에요. 경농. 경농이 농사철에 안 가고 무슨 지랄 같은 걸로 가고 있는데 재료가 나왔어요. 시간의 상한가. 지금 남해화학부터 시작해서 경농, 조비, 효성, OMB 등등등 해가지고요. 비료 관련 종목군들이 쭉 치고 올라갔어요. 쭉 치고. 네. 그냥 동네 바보형이란 이야기입니다. 동네 바보형이요. 동네 바보형 몰라? 동네 바보,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암호인 줄 알고, 그냥 동네 바보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네. 경농 이런 애들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중국에서,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비료를 팔지 말랬대요. 수출 제한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래.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출 제한, 예전에 우리 저 우크라이나 전쟁 요거 있을 때 얘네들 많이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곡물 수출 안 된다. 근데 이거는 그냥 쉽게 그냥 비료예요. 그러면은 요쪽을 수출을 안 하겠다. 수출 못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경력을 팔았어요? 그때 내가 팔았어요? 모르겠는데? 왜 내가 근데 포트폴리오에 그냥 들어있는데 나는? 근데 이때 수익권 들어갔었네요, 그때. 네. 7, 8월 달에. 남해화학도 시의 상한가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 농번기 가지고 예상한 건데 안 올라가 가지고 그런 거라서 주가가 좀 띄워주면 그냥 중간에 팔아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볼 게 아니라서 나중에 이제 또 찬바람 불고 이제 1월 달쯤 되면 그때 또 돼서 다시 사면 되니까요. 네. 나는 상한가에 팔겠다 그러고 그때 매도 사인을 내가 드리긴 했었구나. 네. 그 판다고 해놓고 못 팔았구만. 상한가에 걸어놓고 안 팔렸구나. 안 팔렸네. 그래서 나한테 남아있는 거였구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적당하게, 네.
매도하시고, 이번에는 매도하세요. 수익권 들어가 있으면 매도하시고, 다음에 또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는 철강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철강도 구조조정한다, 아니면 뭐 한다, 막 그래가지고, 네. 그때 한참 그랬을 때 철강주들 막 올라갔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수익권이 안 돼서 그때, 네. 감기가 아니라 비염입니다. 이제 비염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여러분들 조만간 네 저의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못 듣게 되실 수 있습니다. 비염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목이 아침부터 많이 아프고 네 눈이 막 여기에 간지럽고 네 오늘 아침에는 콧물도 나오더라고. 네 하셨으면 많은 거고요. 네 하셨으면 많은 거고 내일 월정이 안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에 사실 수 있게끔 나올 겁니다. 네 목감기 아니고 비염이에요 저는. 감기는 아닙니다. 감기라고 하긴 너무 건강해.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다? 주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뭐 재료로 올라가든 이슈로 올라가든 뭘로 올라가든지 간에 어쨌든 올라오면 걔네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못 해왔었던 것들을 해줄 거란 얘기입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 만드셔서 또 다른 쪽에 한번 진행해 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것만. 시장은 계속 순환하고요. 한쪽이 영원하게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과 이건 조심해서 될 게 아니라 계절이 빨리 추워져야지 좋아집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약 먹고 버텨야지 뭐. 아무튼 네 요즘에 그래서 제가 아침 시황이 조금씩 늦죠. 아침에 목이 안 풀려요. 옛날에는 그냥 바로 풀렸는데 아침에는 목이 에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나서 풀리는 거지. 목이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아파요. 하지만 네 이렇게 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여러분들 좀 잘 되라고 제발 좀 네 너무 쫄지 마요. 시장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마세요.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겁먹고 뭐 이 뭐 좀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막 그냥 어휴 죽을라 그러고 막 그냥 네 아유 힘들어요. 네 그러지 맙시다.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시장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현재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뭐 발버둥 치고 또는 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아이고 슬펐어요, 아이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올려주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좀 내려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이 오히려 내려갔어. 그럼 뭐라고?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 너무 좋은 종목인데 가격이 내려갔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야지 뭘 어떻게 해. 그잖아요. 뭐 생각이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이 너무 좋은 주식이야. 근데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럼 사야지, 더 사야지, 더 사야 돼요. 이 좋은 주식이라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좋아진대서요 이거 말고 실제로 현재 주가 상황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와 앞으로 얼마만큼 좋아질 건지 자 생각해봐요. 자 바닥에서 똑같이 출발했어. 2013년도 2023년도 바닥에서 똑같이 출발했어. 지수가 이게 종목이 한 50% 올라왔어요. 근데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 성장성이라고 봐야 돼. 실적 성장성 실적이요 한 500% 좋아질 거래요. 언제까지? 이게 뭐 올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 얘가 50% 올라온 거에 그치면 안 되지. 50% 올라온 거에 그치면 안 돼요. 언젠가는 500%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또 실적이 완전히 수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50%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저평가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실적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내 그래프까지 그리고 뭐 하는 짓이지? 자, XYZ 그래프를 그려봐. 네? 네, 별걸 다 하고 있네. 가치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의 주가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야죠. 결과적으로는 이 그래프는 여기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니까. 실적이 꺾이게 돼도 언젠간 만나겠죠. 여러분들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그 주도 업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이제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시장에 뭔가 패러다임이나 뭐 이런 것까지 바뀌고 있어요.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바뀌는 것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인지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차게 구성을 해볼까. 장 떨어지고 막 이럴 때 막 그냥 많이 사고 막 그러실 필요 없어요. 좀 안 사도 괜찮아요. 나 오늘 좀 쉬겠어. 오케이, 괜찮습니다. 내일도까지 쉬겠어. 괜찮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겠어요. 오, 괜찮습니다. 왜? 내가 지금 조금 쉬겠다는데 뭐. 여러분, 이런 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요.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안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2017년도에요. 네. 여기 색깔, 여기 봐봐요. 여기. 내가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네.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 변동이 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죠. 막 이렇게 변동돼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쬐깐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뭐 이런 건 뭔데? 뭐 보이지도 않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장이에요. 이거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이걸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실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가가 좀 내려도 뭐 어쩌라고. 내리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셔야죠. 중요한 건,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 온다? 이평선 끼고 들어가는 딱 달라붙어 있는 애들. 많이 올라오지 않은 애들. 저점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애들에게 기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쪽에 있는 애들은 아무리 난리 부르스 지랄 댄스를 치더라도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흘러내려게 되어 있으니까. 왜? 수급은 어디로 가요? 얘들로. 왜? 좋아지니까. 수급이 바뀌는 거예요. 시장은요, 여러분 3,000포인트, 그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 본전 회복한다고 그랬잖아요. 2,700만 넘어가도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물러나면 안 되지.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왜 물러나? 왜 도망가요? 주가가 안 올라갈까봐 도망가는 거요? 도망가지 마요. 어차피 지금 시장은 뭐다? 우상향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올 연초 대비해서 계좌가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셔도 된다고요. 아, 내가 1월 달보다 많이 성장했구나. 1월 달보다 많이 좋아졌구나. 근데 여기서 더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더 내려갈까봐, 다시 내려갈까봐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뭐냐? 2700 밑에까지는 뭐라고요? 바닥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2500을 넘어가면서 바닥을 인정하는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500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지지선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4%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요, 저기 장이 올라가가지고, 뭐, 이제 30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럼 플러스 14%도 넘어가 있을 수도 있죠.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한 장인 게 왜? 지수를 끄집어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애들을 치고 올려가고 있거든요.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돌아가고 있다는 거. 순환하고 있어요. 이제 내 차례야. 이제 저 차례야. 이젠 이거 차례야. 이런 거요. 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세요.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앞으로 큰 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온전한 수익을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체 계좌가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다. 그럼 싹 다 팔고 새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해 볼 만한 얘기겠습니다. 일단 3,000포인트만 가도요, 여러분들이 다시 들썩들썩 그냥 뭐 저 밑에서 꺼진 줄 알았던 그런 막 그냥 불이 지펴오르지. 남자들이 그렇다면서요.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저 밑에서 열정 같은 게 그냥 다 식어가지고, 네, 불씨가 살아있나 없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뉴걸, 새로운 여자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밑에서 불이 막 타오르는, 그렇다더라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있다. 업황이 바뀌고 있다. 이럴 때는 거기에 섞여져 있는 것들 중에서 밑바닥에 있는 것들만 찾으세요. 밑에 있는 것들, 올라가 있는 것들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서 헤매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야 되는 주식이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해바라기 님이 저를 보내시네요. 네. 시간도 다 됐어요. 네. 다른 분들 방해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아요. 내일도 출렁출렁, 내일도 빠질 수 있어요. 내일도 빠질 수 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버텨주느냐. 걔네가 플러스 났다 그러면 많이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2차전지 쪽에서 조정이 더 나오게 된다면 수급이 와라라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업황이 변하고 있고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절대로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정보들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녹화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가겠습니다.